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미리 예습하는 모닝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 설 연휴 동안 나왔던 이슈들을 소화하며 하락 마감했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 양대 지수 모두 파란불 켰습니다. 전력기기 섹터와 또 반도체 sek터가 뚜렷한 하락세 보였고요. 특히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순매도하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네, 이번 주도 글로벌 시장으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관세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꼼꼼하게 저희와 이번 주 시장도 대비해 보시죠.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오랜만에 장이 열린 하루였습니다. 1월 30일이었던 지난주 금요일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길었던 설 연휴 밀린 숙제입니다. FOMC 빅테크 실적, 여기에 저비용 고성능 AI인 딥시크의 등장까지 밀린 숙제를 해치우듯이 금요일 우리 시장은 이를 반영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이슈도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며 외국인들의 코스피 현물 매도세가 두드러졌던 지난주 금요일. 그렇다면 구체적인 수치 먼저 체크해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 설 연휴 기간 미국 증시를 흔들었던 딥시크 쇼크를 한꺼번에 소화했는데요.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 0.77% 하락한 2,517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때 2,500선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환율이 급등하며 주간 거래가 1,452선에서 마감한 가운데 수급을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이 1조 원 넘게 순매도한 모습 포착됐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728선에서 거래에 마쳤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섹터가 특징적인 움직임 보인지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딥시크발 소외 기대감으로 인해 게임 섹터가 강했습니다. 딥시크와 게임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 상상인 증권에서는 고도화된 AI가 게임에 접목된다면 게임의 객단가를 높이고 유저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특히 AI 기술을 접목한 게임을 개발 중인 크래프톤을 주요 수혜주로 지목한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크래프톤 6%대 강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안주도 딥시크의 영향으로 강세 보였습니다. 딥시크가 에너지망, 금융망, 교통망 등의 보안 취약점을 자동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각국 정부들이 규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가운데 사이버원이 19%대, 센즈랩은 14%대 강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기계 섹터는 약세 보였습니다. 미국의 최대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러가 컨센서스를 하회한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올해 중장비 제조업체 전망도 좋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 건데요. 섹터 내에서는 전진 건설 로봇이 13%대, 두산밥켓은 8%대 약세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인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장중 빅 이벤트는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였죠. 첫 번째 헤드라인, 삼성전자 4분기 반도체 영업이익 2조 9천억 원, 딥시크 충격 속 AI 하드웨어주 하락입니다. 삼성전자 실적과 함께 딥시크 영향까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실적 체크해 보면요. 4분기 확정 매출은 75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은 6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DS, 즉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은 2조 9천억 원으로 집계가 되며 전분기에 3조 8,600억 원보다 25%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범위는 파운드리 그리고 시스템 LSI 사업부로 무려 적자가 2조 원을 넘겼는데요. 컨퍼런스 콜 발언도 자세히 짚어보면요. 상황 극복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1분기에도 메모리는 약세, 다만 2분기부터는 회복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1분기 공급을 목표로 HBM3의 개선된 제품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수요 둔화, 중국 물량 공세, 범용 디램 가격 하락, 여기에 HBM 및 파운드리 부진까지 오중고에 빠진 삼성전자의 반도체, 증권가 분석까지 체크해보면요. 한국투자증권 삼성전자 리포트 제목이 말, 잇, 못, 즉 말을 잇지 못하답니다. 삼성전자의 오중고가 그대로 실적에서 드러났다는 의미겠죠. 이외에도 아직은 첩첩산중이라며 개설적 비수기 등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실적도 부진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목표가를 7만 1,000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IBK 투자증권도 1분기 실적은 부진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사업별로 보자면 반도체는 B, 디스플레이도 B,
다만 모바일은 맑음이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또 아마 1분기가 반도체 실적의 저점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자, 이날 반도체 투심에 사실 삼성전자보다 더 영향을 준 건 아마 딥시크 충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 중국의 딥시크가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었죠. 단 5%의 비용으로 최 GPT급의 모델을 개발하면서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갑론을박은 커졌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반응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골드만삭스는 장기적으로는 AI 확대라는 측면에서 거시경제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AI 관련 자본 지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CT는요, 성과는 획기적이지만 고급 GPU를 사용하지 않은 점에는 과연이라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딥시크 충격, 우리 시장에는요,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주의 희비를 갈랐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관련이 있는 전력 설비, 그중에서도 효성중공업과 가온전선은 11% 넘게 빠졌고요. 반도체주, 특히 엔비디아와 밀접한 SK하이닉스는 9%나 급락을 했습니다. 한편 소프트웨어주,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AI 챗봇 관련주들은 상승폭이 두드러졌는데요. 왜 AI 관련주들이 강했느냐?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면요. 딥시크의 비용 절감, 여기에 오픈소스 AI라는 점에는요. 결국 AI 모델 추론과 학습 비용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죠. 그간 AI 모델 개발이 어려웠던 배경에는 비용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AI 개발 장벽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후발주자, 예를 들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우리 기업들이 반격에 나설 가능성도 생기죠. 그렇다면 현재는 B2B, 즉 기업체 위주에서 AI 도입이 이뤄지고 있지만 B2C, 개인들도 AI와 일상생활을 더욱 함께하게 될 겁니다. 이에 무게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게 된 건데요. 아직 엔비디아가 딥시크 충격 전의 주가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 당분간은 소프트웨어가 시장을 주도할지 함께 지켜보시죠. 두 번째 헤드라인은 지난주 금요일 또 다른 주도 테마, 로봇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 국내 AI 로봇 플랫폼과 협력 확대, 시장 개화 기대감에 로봇주 활활입니다. 로봇주를 움직인 이슈들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날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로봇 언급이 있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첨단 미래 로봇 개발을 추진한다고 했고요. 국내 AI 및 로봇 플랫폼과의 협력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현대차가 올해 말 미국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에 도입하려 한다는 소식도 동시에 부각이 됐습니다. 연휴 전에는요, LG전자가 미국의 자율주행 로봇 기업 베어로보틱스의 경영권을 인수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자, 그런데 주가가 이미 고공행진한 상황, 일단 단기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이슈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공식 편입하기로 한 날짜가 바로 2월 17일입니다. 시장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명이 삼성 로보틱스가 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날 어떤 발표들이 나오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현대차의 미국 로봇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관련해서는 IPO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차는 지난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검토 계획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검토를 할 것이라는 발언을 내놨죠. 향후 향방에도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일정도 함께 체크해 볼까요?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벤티지랩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00억 원 규모의 큐라티스 주식을 취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1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도 인수하며 큐라티스의 경영권을 인수할 예정인데요. CDMO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백신 생산 시설을 보유한 큐라티스를 인수하는 것으로 오는 3월 12일 주식 취득이 완료되면 인벤티지랩은 최대 주주로 등극합니다. 해당 소식에 큐라티스는 시간에서 8.1% 넘게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화장품 업체 제닉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56억 7,100만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정규장에서 제닉은 10.9% 넘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해당 소식에 시간에서는 4.5% 넘게 상승했습니다. 한편 와이팜은 약 118만 주 규모의 전환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발행 주식 총수 대비 2.81%에 해당하는 물량인데요. 해당 소식의 와이팜 시간외에서 2.1%대 약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펙 플러스에서 정책 회의를 진행하고 원유 생산 정책을 논의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 온라인 연설에서 오펙의 증산을 통한 유가 인하를 요구한 바 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7시부터 회의가 진행되는데 국제 유가가 움직일 시 정유주와 항공주가 특히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주목해 보시죠. 다음으로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결과가 발표됩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정을 받는다면 이 회장이 경영 일선에 전면 복귀함과 동시에 삼성전자의 새로운 비전이 선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에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오르내릴 수 있으니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반도체 포토레지스트용 소재 전문기업 삼양 NC캠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앞서 12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에서 크게 흥행을 거둔 바 있는데요. 상장 첫날 주가 흐름도 대박 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 바로 무역 전쟁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으로 무역 전쟁에 막은 올랐습니다. 결국 1월에도 외국인은 시장을 팔았는데 무역 전쟁이 투자 심리를 또다시 한번 위축시키진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지는 전략 시간에서 꼼꼼하게 저희와 함께 진단해 보시죠. 한 발 더 들어가는 투자인사이트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